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지 벌써 1년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역과 보건의료, 돌봄의 일선에 있는 모든 종사자와 시민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선 요양시설 환자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백신이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지난 1년의 기록과 보완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후속과제, 또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완책 짚어보고요. 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도민들이 주문하는 코로나19 극복의 과제는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늘어난 확진자 수에 비해서 방역 대책을 잘 못 세우고 있는 것 같다는. 그래도 사람들도 코로나가 이제 1년 이상 진행 중이라서 더 안이해진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들 자영업인데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매출도 안 나오고 그냥 월세만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했고 돈 지원도 음식점이 아니다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좀 더 형평성 같은 게 좀 보완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상이요?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힘든 상태지만 의료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힘들겠죠. 처우 개선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진다 해도 온전하게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맞을 차례가 되면 저는 무조건 가서 1번이라도 맞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맞아야 다 같이 옛날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맞아야죠. 이번 사태 계기로 의료 부족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빨리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백신 접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아닙니다. 예, 마스크를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아마 과장님은 취침 시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거의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뭐 실천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만,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시국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저도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이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은 모든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현재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접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순조롭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그 접종을 해드리고 예.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된 뭐 그런 삶도 생각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때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참 거리감 없이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었나라는 소중한 시간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늘 항상 과장님 그 최일선에서 또 어찌 보면 총괄 책임자로서 브리핑에도 함께 하셨고 가장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셨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시고요. 1년 2개월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뭐 엊그제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만큼 그 비슷한 내용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매우 길게 아직도 아픔으로 그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상대를 전혀 몰랐었고요. 그렇죠. 또 그 과정 중에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또 우리가 그 상대를 대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뭐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예. 상대를 알고 그렇죠. 또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됐다는 부분이 그렇죠. 조금은 희망적이고요. 예.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간 뭐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 예. 되짚어 보면서 서로 뭐 비난이라든지 또 만연사상보다는 예. 함께 뭉쳐서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의 예. 또 1년이었다고 그렇죠.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고 일어나면 받는 문자 메시지에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계속해서 누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확진자가 계속될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제 종교 시설 내지는 이제 요양 시설 또 집단 감염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피트니스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 역시 PC방 또 병원 내 감염 가장 최근의 상황은 이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누적 확진자를 좀 짚어주시고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1,200여 명이 넘습니다. 예. 뭐 하루에도 요즘에 5명에서 또 많으면 10명까지도 그렇죠. 지속적으로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은 초기에 그 전국적인 상황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예. 아니면 그 광화문 집회라든지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 상황 때도 우리 전라북도는 안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정 전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이제 전국적인 3차 유행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뭐 그 어느 대학병원 또 여러 가지 그 요양원이라든지 그렇죠. 또 요양병원 시설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청정 전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여전히 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염병은 그 비교를 할 때 인구 구조라든지 또 어느 시도의 인구 규모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10만 명당 발생률을 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예. 현재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예. 우리 전라북도가 10만 명당 발생률이 가장 낮은 아. 그 시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 청정 전북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 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예. 예.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그 역순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예. 예. 비난이라든지 마녀사냥이 아닌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실내 운동 시설에서 그 이용자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현재까지 70명이 넘는 그러니까요.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우선은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돼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격리 과정 중에 잠복기가 사실은 전부 다릅니다. 예. 감염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그 증상이 발현이 돼서 확진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만 13일까지 꼭 채워서 마지막에 해제전 검사에서 그렇죠. 확진이 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하. 관리 체계 밖에서 확진이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운동시설, 실내 운동시설에서 확진이 나오는 분들은 전부 격리 조치 안에서의 그 뭐 격리 중 아니면 해제전 검사에서 그렇죠. 확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예. 우리 도민들의 삶에 현재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이 실내 운동시설의 그 집단 감염을 들여다보면은 마스크는 잘 착용했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셨다고 했지만 들여다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호를 외치신다거나 아. 굉장히 호흡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그렇죠.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는 안면부에 완전한 밀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구호를 외치거나 호흡이 가쁜 상황이면은
안면부와 마스크와의 틈으로 그렇죠. 해서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확진자가 계시다면은 바이러스 배출이 지속이 될 거고요. 예. 또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그 모임의 어떤 구성원 한 분이라도 확진이라면 감염자라면 얼마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예. 그 시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삶의 또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예, 있는 예. 거겠고요. 또 이제 PC 카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뭐 2m 거리에 두고 있는 사람들만 확진이 되는 게 아니고 밀접한 거리가 아니더라도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머물고 계신 시간이 길다면 아. 충분히 감염의 위험이 높다. 예, 예.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도내 그 모 육가공업체를 통해서 한 20여 명의 확진 사례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애써주신 뭐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예, 예. 또 반수 이상 그 확진자들 중에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도 들여다 보면은 작업장 내에서는 비교적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예. 휴식간 아, 그리고 출퇴근하실 때 통근 버스 안에서 그 방역 수칙의 미준수로 해가지고 그 집단 감염에 이르는 그런 사례들 예.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 건강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느 경우라도 그 입출입이 자유로운 예를 들면 의료인들 아니면 보호자분들, 간병인 분들일 텐데요. 그렇죠. 입원자분들의 경우에는 입원을 하실 때 검사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출입이 뭐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입출입이 자유로운 분들의 경우에 처음에는 검사를 받으신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누구도 조심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예, 간혹 현재는 초기 상황과는 달리 잠재적으로 무증상이라든지 경증 환자들이 사유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유행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입출입이 자유로운 분들로 해서 한두 분이 전파가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주치의 아니면 간병인, 간호 인력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일정 예. 부분 천병 역할을 해 주셔야만이 그렇죠. 의심을 가지고서 들여다봐 주셔야만이 예, 예.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내용들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교훈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또 현장에서 그 전파를 하고 실천에 나간다면은 훨씬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안정된 시기가 빨리 올 거라고 예. 봅니다. 뭐 과장님하고 나눠야 될 질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어떤 비난의 여론 또 마녀 사냥이라든지 낙인 찍기 사실 누구나 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서 잠깐 이제 집중하지 못한 그 사이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조금 필요한 건 좀 더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리가 얻는 효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이제 브리핑에서 좀 말씀하시잖아요. 예. 도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적하고 또 조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 아실 겁니다. 예, 예.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순간의 방심으로 아니면 자력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감염이 되신 분들은 예. 우리 사회가 비난이 아닌 배려로 안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확진자분들 중에서 어쩌면은 본인이 지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사회나 방역 당국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를 하셔서 예.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하.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전히 그 뭐 비난이나 예. 그 낙인 그런 예. 거는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다만 그분들 스스로 예. 반성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여전히 그렇게 안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런 분들도
젊다거나 아니면 뭐 걸려도 상관없다,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타인에 의해서의 변화보다는 그렇죠. 스스로 돌아보시고 예. 변화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 불안 속에서 2월 26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과장님 백신 접종 아직 안 맞으셨죠? 제가 원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 접종을 일찍 시작을 하셨다면은 예. 저는 아마 뭐 4월 말이나 5월쯤에 맞는 대상자였는데요. 그 우선 안전성은 문제가 없지만 예.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미만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는 바람에 예. 제가 3일 전에 접종을 어, 받았습니다. 1차 운이 접종이시죠? 좋게요. 예. 예. 2차 접종은 언제 맞으십니까? 우선은 5월 3일 이후에 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자, 내 차례는 언제 돌아오나 아마 많은 분들 이제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7월부터는 이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는 요양시설도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금 발빠르게 지금 전라북도도 속도를 내고 있죠. 예. 당초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예. 대상자가 좀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약간의 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더 많은 노력으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백신의 양이 예. 조금 더 확보가 그렇죠. 원활하게 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약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생산 국가 또 생산 회사의 그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당초보다는 원활하게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3월 10일 어제 최종 중앙에서 회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효과가 뭐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영국에서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각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분들에 대해 어떻게 접종을 해드릴지 예. 이제 계획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조만간 그 부분이 발표가 될 텐데요. 현재는 어쨌든 18세 이하는 맞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이제 권유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도 예. 이제 맞으실 수 있는 아. 이전에는 의료진에게 판단을 예.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의료진이 개개인이 판단이 아니고 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모두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예, 다만 뭐 그날그날의 몸 상태라든지 가지고 계신 기저 질환을 관리를 해드리는데 예. 이 접종이 우선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그렇군요. 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백신이 있을 텐데 요 백신을 도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택하지는 않고 예. 그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 없이 이제 접종이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일부 뭐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그러니까요. 더 효과가 뛰어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보다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뭐 저도 의사지만 사실은 뭐 내놓을 만큼 뛰어난 의사는 아니고 겨우 돌팔이 수준을 아유, 무슨 면하는 정도인데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또 현재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해드리는 치료 전담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의사들, 의료진들 모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누가 맞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백신의 효과라든지 그렇죠. 안전성은 개발 단계에서 인정이 돼야만이 실제 접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 질문을 안 하는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에
두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예. 그런데 언론에서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규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연관성이라는 것, 단순히 이 두 사례를 가지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있습니다만 예. 우리 저 안으로 들어와서 과장님이 의사 출신이시고 또 과장님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학, 과학은 예, 근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뭐 하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그렇죠. 뭐뭐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전통 의학이라고 하는 거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후손들은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뭐지? 왜지? 그런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도 발명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비커, 실험기 그렇죠. 그런 걸 발견을 해서 원인 물질이 뭔지도 찾아내고 또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나라 지석영 선생님이 예, 그 뭐 실제로 만들기도 하시고 맞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 전파도 하셔서 많은 분들을 그 뭐 천연두에서 예방을 해주시고 그런 네. 그 귀한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고 몸 안에 들어가서 주작용이 뭔지 또 원치 않는 부작용이 뭔지 이상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도 실험 단계에서 다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 백신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이상 반응으로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은 과민성 반응입니다. 아, 예를 들어 뭐 발열이라든지 뭐 그런 아니 겁니까? 그 발열이라든지 예, 뭐 두통, 근육통 이런 통증 계통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예. 과민성 반응은 아니고요. 아, 그 이제 과민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알레르기, 예, 예, 알러지 예, 그런 형태의 반응인데요.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어떤 다른 물질들이 들어오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주인님한테 예, 예. 안전한지 그렇지 아. 않은지에 대해서 뭐 항체라든지 다양한 면역 체계가 나가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겠다 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피부가 붓는 그런 그 이상 반응 또 때로는 호흡기라든지 소화기에 작용을 해서 예. 호흡의 곤란, 뭐 기도를 좁힌다든지요. 아니면은 심장에 순환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혈압을 뚝 떨어뜨린다든지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급성기 때 나타나는 중증 과민성 반응을 요즘에 뭐 아나필렉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표현으로 써서요. 그런 거는 매우 위험한 이상 반응입니다. 그거는 보통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나온다고 해서 예. 뭐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평상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그 문진 과정, 예진 과정 중에서 찾아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예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진 문진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부분 빨리 예방 접종을 받으시고 현업에 종사하시려고 행위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 소홀히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간혹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예, 노력을 예.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연형으로 15분, 30분 이내가 아닌 그 뭐 3시간 또 뭐 며칠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연형 과민성 반응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대를 두고서 또 그 뭐 며칠 이내에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두 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과민성 반응이 아닌 예. 가지고 계신 그 기저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저 질환들이 좀 그 악화가 돼서 아, 돌아가신 걸로 현재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주변 분들이 조금 그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셔서 이제 부검으로 지금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여튼 그 부검의 결과도 백신하고의 연관성을 따지는 게 아닌 예. 다른 사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우리 도민들께서는 접종 후에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종으로 인해서가 아닌 예.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살펴주시고 그렇죠. 철원 건강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예. 접종의 시기를 약간 변화를 줄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구나. 바로 이제 뭐 그런 그분이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 접종 시기를 좀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 예.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그리고 지난 1년의 기록과 보완책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을 차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또 입법화의 현장에서 함께하신 분들 소상공인까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들어주시죠. 예. 자, 군산의료원의 이현주 지부장을 연결하죠.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근무 중이실까요? 저희가 지금 근무 중은 아니고요. 예. 잠깐 저희가 정부의 요구 사항들 때문에 예. 네, 국회하고 청와대 농성 중에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그 농성 이야기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제 지정병원으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정해져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힘든 시간들이셨을 텐데 그래도 잘 지켜주셨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간의 과정 뭐 짧게 말씀하시긴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벌써 1년 2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저희가 전담병원으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환자를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압시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차단 격리막 설치만 하고 저희가 경증 환자들을 봤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육체적 피로감은 너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소진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뭐 무겁고 두꺼운 방호복 입으셔야 되고 역시 또 두통과 어지러움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울러서 이제 병원 내에서도 이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직이라고 할까요? 사직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쎄요, 어떻게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네, 현장에서도 지금은 너무 이제 힘든 시기들이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뭐 집단 감염이라든지 매일 어떤 그 숫자들이 그렇게 썩 줄지는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힘든 상태에 있고요. 예. 이제 육체적으로 뭐 힘든 부분이야 말할 것도 없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또 두꺼운 방호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에 들어가는 그 의료진뿐만 아니라 뭐 환자 이송이라든지 사진 찍는 기사라든지 우리 미화 선생님들은 예. 제대로 물도 맘 편히 못 마시고 또한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식사 양도 뭐 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예. 폭력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들을 돌보면서 뭐 방호복을 잡아다니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방호복이 찢어지기도 하고 마스크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식사를 보조를 하다가 그 입안에 있는 식사를 다 그냥 뱉어내기도 하시고 네,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병원에도 안타깝지만 간호사들 확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모든 책임들을 그 확진된 직원들에게 돌리는 어떤 싸늘한 발언들, 너 제대로 뭐 그 방역 지침 지킨 거니, 뭐 예, 옷 예. 잘못 벗은 거 아니니 등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터인데 그렇군요. 그렇게 조심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뭐 방호복이 찢어진다거나 예, 예. 마스크를 잡아당긴거나 이러면서 발생한 알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조차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어떤 그 책임 예. 부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울감과 또 모멸감도 너무 심하다. 예. 라는 현장에 안타까운 그렇군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일일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과 더불어서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앞에 가 계시다고요? 네. 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월 2일부터 청와대와 국회에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을 좀 알리면서 인력 지원 대책이라든지 뭐 생명안전수당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명확한 답변과 지원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 지금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인력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접촉 부서의 인원들에 대한 어떤 안정수당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포함되지 않고 논의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지금 3월 15일 국회 앞에서 또 집중 투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군산의료원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간호사 교육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지부장도 백신 접종하셨죠?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래는 3월 10일에 예. 저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예. 이제 백신 수급 그 상황들이 약간 변동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예. 3월 16일부터 예. 저희가 423명 그 저촉부서 직원들 예. 19일까지 화이자로 예방 접종 예정이고요. 예. 네, 그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접촉 부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예.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를 놓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에 또 군산의료원과의 그 지원하는 행정으로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으시고 긴밀하게 지금 접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영숙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여전히 뭐 지자체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질본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그 부분들의 어떤 지침이나 이행사항들을 또 지자체에다 내리면 지자체에는 현장에다 또 이렇게 내리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나마 저희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과 잘 긴밀하게 잘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여전히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또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책을 얘기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그런 지원책들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미화 우리 선생님들까지 다 지금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사명감만 부각시키면서 버텨달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장님 고충을 들으셨습니다. 예. 그 이현주 지부장님 멀리서 그냥 고생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네.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명감으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예. 각자 위치에서 예. 또 도민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시게요. 예. 네, 저희도 늘 현장에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애쓰시고요. 오늘 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의 이현주 지부장이었고요. 자,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어떻게 지내셨는지 대표로 전라북도 임규철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도 자영업자이시고 당사자로서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난 1년 2개월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현재도 어려우시죠? 예, 많이 다들 어려운 상황이죠. 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또 다른 방송 페트롤전북에 나오셨을 때 대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네네네. 대출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1년 2개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그 감염증 확산이 워낙 지금 장기화돼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예.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3번의 대유행과 또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폐업과 휴업의 위기에 많이 직면해 있는 건 뭐 현실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나마 뭐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1.5단계가 한시적으로 조정되면서 시민들은 조금은 활력을 찾고 있지만 예. 경계심도 많이 느슨해져 있고요. 뭐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말고도 뭐 취약계층,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관광 관련 업종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예.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난달 2월달에 KBS 이슈 K 자료를 보면은 예. 2020년 6월달 기준으로 755주에서 9월달까지 약 22주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약 4만 건의 9천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만큼 어렵고 대출로 지금 연명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현실적인 예.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들 그래도 내 영업장, 내 가게 방역도 철저히 하시면서 협조와 희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제 특히나 이제 인간이라는 영역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또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 얼마 전 뭐 군산의 한 PC방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3번을 방문을 했고요. 예. 남원에 있는 PC방도 2차례 확진자가 방문을 했지만 나름대로도 PC연합회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방역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 확진자 발생은 좀 막았던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 방침에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감염 예방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사비를 다 털어서 칸막이도 설치하고 손소독제도 지속적으로 구비하고 또 방역 소독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뭐 열화상 카메라 구비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이라는 영역에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다양한 이유 중에 또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정부가 지자체 1, 2, 3차 재난지원금 세제 지원했고요. 이제 4차 지원금 지금보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네네. 이런 지원이 큰 도움이 됐고 또 아쉬운 점도 한 대목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어차피 이제 언론에서 최종 4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발표는 했지만 최종으로 결정난 부분은 아닌데 2, 3차 같은 경우도 선별 지급이 됐고요. 근데 다만 4차 지원금은 기존의 매출액이 4억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해서 10억 매출액으로 상향시켜줬다는 점. 예. 그리고 뭐 지원 대상과 금액을 좀 늘려서 3차보다는 105만 명 정도 늘려서 385만 명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4차도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예. 또 사각지대가 또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불만뿐만 아니라 비판에 대한 목소리도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 조례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가 이번에 공표까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 조례죠. 예. 네네. 이제는 이제 조례 명시한 대로 전라북도에서 이제 과에서도 준비하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좀 준비하셔서 소상공인 업종별 실태 조사와 뭐 창업의 현황, 고용 등 경영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계획을 세워서 가장 큰 것은 예산 편성이 걸림돌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책이 또 정책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7월 이후에 또 본격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전망을 해보면서 침체된 경기도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참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긴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합회 회장으로서 네네네. 좀 우리 그 시민들 도민들에게 지역 내 소비라든지 많은 좀 관심과 참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만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1년 이상 벌써 장기화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되자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발빠르게 구내식당을 한시적으로 영업 중지를 했었습니다. 예, 월 2회 정도 실시했던 구내식당이 지금은 주 4회 정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시작점을 해서 14개 시군에서 같이 공공기관부터 구내식당 휴무제라도 실시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종사자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해서 점심 식사 한 끼라도 밖에 나가서 드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또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어떻게 보면 결정만 내리면 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조금만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생연대 3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좀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뒤에 김성주 의원 전화 연결하는지 어떻게 하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김규철 회장 직무대행과 말씀 나눠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전북의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죠.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방역본부장 맡고 계시죠? 예. 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역시 여당에 거는 기대가 있고 또 지역 안에서의 또 기대가 있을 텐데 지난 1년여 많은 시간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인내한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생계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버텨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특히 OECD 선진국들에게 비교하면 코로나 방역은 제일 잘한 나라에 속합니다.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편이고요. 또 반면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가 극도로 하락했는데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도 1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즉 방역과 경제 면에서 잘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다만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예. 동부구치소 같은 국가관리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고 또 요양병원이 뚫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났던 것은 우리가 놓친 것으로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많은 의료 인력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앞에 군산의료원의 이현주 지부장처럼 지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의원님. 예. 어느 정도의 보건의료 노동자의 보호와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보건의료 노조의 6가지 요구안 그리고 아마 공공의료의 확충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정치권의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오랫동안 민주당은 공공의료가 더 확대된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고요. 예.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코로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제가 좀 민주당의 방역본부장을 맡으면서 공공의료 TF를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또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예.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이 보건의료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힘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간호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는데요.
이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 뭐 현재 인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하고 그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은 이번 4차 추경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는, 여당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아울러서 이제 역시 공공의료의 확충, 우리 지역과 가장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인데, 도당위원장으로서도 당연히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때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예.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공병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그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다 마련해야 되는데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 예. 그러나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해도 좋은 의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하겠다고 해서 특히 지역에 부족한 의사 인력 양성하기 위한 지역 의사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료 전문 대학원, 이게 이제 추진해왔던 정책인데요. 또 작년 8월에 전공의 파업 사태 때문에 예. 이게 좀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좀 안정이 좀 되면 의정 대화를 통해서 예. 합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의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출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의사협회도 비록 예.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지만 항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정부가 의사단체하고 계속 인내력 있는 대화를 해나가고 있고 또 여당도 그런 대화에 맞춰서 필요한 준비를 했다가 예.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예. 추경 말씀을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경만 5차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자들 위한 실질적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한 약 20조 원 규모의 최대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원래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지금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데요. 예.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야당도 좀 민생에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나서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4차 재난지원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울러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그 여당에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이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낼 것입니다.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난 지원을 위한 사회연대 기금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백신 관련해서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7월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역시 집단 면역 형성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하고 또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심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보다 9일 먼저 접종에 들어간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현재 접종 속도가 늦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매년 독감 정기 접종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과 인력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의 주장으로는 하루에 100만 명도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충분한 백신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현재 글로벌하게 백신이 부족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현재 아우성인데요. 예. 우리가 1, 4분기에는
꼭 필요한 분들, 위험한 분들을 먼저 맞추고 이제 2, 4분기에 훨씬 더 많은 양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예. 조금 더 그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백신 생산을 좀 더 다그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희망적인 것은 노바백스 백신을 우리나라의 SK바이오가 이 기술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해외 공급에 관계없이 예. 국내 우선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보건복지위 간사인 전주시 병해 김성주 국회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1년 2개월 참 긴 시간 코로나19 속에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 안정적인 시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집, 밀점, 밀폐를 나타내는 3밀 환경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강영숙 과장님 피곤한 가운데 또 바쁘신 가운데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제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방역 관련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1년여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방역하고 경제는 하나입니다. 최근에 경제를 위해서 거리두기 조정이 좀 완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본질적인 내용도 그 좀 손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느 경우라도 개인 그리고 시설에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방역이 지켜지지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또 경제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동, 만남을 제한을 해주셔야 감염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개개인의 면역 획득입니다. 그거는 접종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백신 접종 저희가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의 정보로 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뭐 접종에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역과 경제는 한 놈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접종에 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말씀 마무리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강영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